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이 페드 인사들이 이제 FOMC 회의 끝나니까 블랙아웃 기간이 지나서 이제 시장하고 소통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미네아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총재하고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 이 두 분이 이코노미 클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스피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5월 5일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오른쪽에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지난주에도 계속 자료들을 내면서 시장하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블랙아웃 기간이 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그래서 올해의 블랙아웃 기간들 쭉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5월달은 지나갔고 6월 회의가 13, 14잖아요. 그러면 블랙아웃 기간이 6월 3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5월 말까지 이분들이 이제 계속 스피치를 이어갈 텐데, 이번 주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임에서 또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16일부터일 겁니다. 16일부터 이제 스피치가 이어가는데, 한 명 한 명씩 좀 더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시장 중립보다 약간 좀 이하의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인플레이션이 항목별로 이렇게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된 것이 예전보다, 코비드-19 전보다 좀 많은 항목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리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수출입 그 가격 동향, 이쪽 지표를 놓고 봐도 미국의 수출입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게 수입 가격이고요, 아래가 수출 가격인데, 지금 수입 가격이 이제 정체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수출 가격도 점차 내려가는 그 각도가 좀 확연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또 얘도 수평으로 갈지 모르는데, 이걸 인플레이션의 좀 선행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이거 무너지면서 GS CPI도 좀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각도를 확 줄였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이 페드 인사들이 얘기해서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 그리고 향후에 2%를 가기 위해서는 좀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막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주에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계속 얘기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로 긍정적으로 보기에 좀 걸림돌이 많다라는 것들이 좀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이 소비 증가세, 이것을 이제 또 예를 들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이 소비 증가 추세가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한 2.4% 정도 애뉴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팬데믹 때 확 꺼졌다가 이제 돈을 뿌려대니까, 그거보다 더 앞에 그 팬데믹 이전보다 소비 증가 추세가 이 추세선을 넘어서서 많이 증가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기는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가처분 소득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비 증가하고 수입의 증가 속도, 이것은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를 추세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가처분 소득선이 푸른색 점선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난 모습, 확 늘어난 모습은 이제 좀 진정이 됐지만, 아직도 이 추세를 오버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이 추세선이 있는데, 실제 이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훨씬 더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가처분 소득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임금이 좀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임금 상승 추세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추세선이 이어지는 동안에 얘만 좀 이렇게 멈춰져 있어도 언젠가는 이게 좀 수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한 1, 2년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베이스를 놓고 본다면은, 그분들이 다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세인트루이스 페드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이걸 전부 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확 바뀔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가처분 소득은
주식시장이나 이쪽 그 자산시장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많이 또 흥하면은 많이 올라가고 자산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책이 과연 자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막 급상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놓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목표 물가 상승률 2% 정도 이 정도에 낮아지기 이전까지는 자산 시장이 그렇게 좀 막 예전처럼 정책이 바뀐다 해서 급상승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정책이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비 쪽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계속 생각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시장 쪽 흐름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쪽 놓고 보면은 선물은 사고 있지만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풋옵션 매수 이제 코스피 200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 쪽을 보고 있지만 또 이제 그 합성으로 좀 헤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클리 콜 풋은 좀 애매하게 포지션들을 이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에는 이렇게 네이키드로 막 이렇게 거래 잘 안 하고 이분들 스프레드로 막 이렇게 걸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 폭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변동성 매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은 이번 주에 그 이제 코스피 200은 중기 방향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위클리 쪽은 이제 결제 지수나 좀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위클리 콜 쪽을 놓고 보면 이게 322를 이제 매수하는 그런 스프레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325 넘어가는 그쪽에 대해서 좀 수량을 좀 늘려놓는 그런 모습. 근데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위클리 풋옵션 같은 경우는 320 322 이쪽 이용한 스프레드. 그 다음에 이제 320을 그 매도하면서 317을 사는 어떻게 보면은 버터플라이를 좀 거꾸로 해놓은 듯한 그런 포지션 같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322하고 320 롱 스트랭글의 유사 포지션이긴 한데 변동성은 매도하고 금액상으로는 매도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해도 그냥 프리미엄 먹는 그런 거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거의 4월 초에 한번 크게 움직인 다음부터는 계속 변동성 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을 크게 빠뜨릴 만큼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페드 인사들이요. 시장을 오르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시장을 지금 자산시장이 또 하락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역은행에 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박스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선물 3일째 매수하면서 만기류로 56,000 계약 정도 이렇게 누적 매수를 하고 있고 국채 쪽도 계속 매수를 해서 국채는 매수 누적이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이제 사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보다 이제 조금만 더 내리면 사실 이 국채 쪽 ETF들은 그렇게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도 안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0.5에서 0.3% 요 정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한번 좀 더 빠져주면은 그때부터 매수할 만한 기회가 오지 않는가. 그래서 선물 봤을 때는 달러 쪽 매수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6,000 계약 이거 하루에도 다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걸 가지고 불안해 떨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박스권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페드 인사들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들 말씀하실 텐데 그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얘기들이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까지도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